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학년군별 담임교사 비대면 연수 진행을 맡은 경상북도 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김홍일입니다. 오늘 연수는 새학년 교육계획 준비 주간을 맞이하여 안정적인 새학기 교육과정 및 내실 있는 원격 수업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마쿨먹쿨 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있으며 추후 마쿨먹쿨 TV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수 자료는 수업 나누리, 업무 자료, 업무 대화방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연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 교육과정 운영 사례 발표, 원격 및 대체학습 운영 사례 발표, 주요 업무 전달 및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수 중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을 이용해 남겨주시면 정리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 4학년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채팅창에 소속 학교, 학년, 성명 순으로 댓글 등록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초등학교 3, 4학년군 담임교사 비대면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새학기 우리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애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수고 참 많으시죠?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현장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올해는 교육청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업과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안전한 학교 환경 속에서 빛나는 봄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경북교육은 늘 든든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초등학교 마경연 선생님께서 3, 4학년군 교육과정 운영 및 합급 경영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3, 4학년군 교육과정 운영 및 합급 경영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목을 지금 우리 2022학년도는으로 잡아봤는데요. 저는 먼저 소개드리면 안동 부설초등학교 교사 마경연이라고 하고요. 늦었지만 이 영상 보시는 3, 4학년군 담임 선생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2월 이맘때쯤이 되면요,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출발선 앞에 이렇게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묘하게 긴장감도 들고 또 설레기도 하고 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기분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담임 선생님들께서 오미크론 상황 등으로 인해서 더욱 좀 신경을 쓰고 계실 것 같은데, 본 연수는 이런 상황이지만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두려움보다는 새학기의 설렘을 느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준비한 연수입니다. 본 연수의 순서는 3, 4학년군 특성과 슬기로운 수업생활, 슬기로운 학급 경영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작은 아이디어 하나라도 드릴 수 있길 바라며 연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 4학년군 특성인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원래 아이들에게 길러주고 싶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씩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3, 4학년군 친구들은 땡땡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고 땡땡땡 사고력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해요. 혹시 어떤 게 들어가실지 아시나요? 네, 바로
규칙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시기이며 추상적 사고력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3, 4학년 군에서 한 번쯤 담임선생님 정말 공감하실 것 같은 내용인데요. 규칙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고 추상적 사고력이 발달하는 이 시기에는요. 이전의 아이들의 자기 조절력이 좀 더 발달하고 또 그전에는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인내, 정직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도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도덕적 관념이나 또 나의 가치관 같은 거를 자리 잡기에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들으면 학급 운영을 할 때 참 멋진 시기이기도 하고 또 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아이들의 규칙을 지키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원래 어떤 규칙을 만들고 아이들과 이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충분히 의논을 해가면서 아이들의 도덕 잔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은 좋은 학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슬기로운 수업 생활과 슬기로운 학급 경영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수업 부분입니다. 저는 작년에 4학년을 담임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본교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을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눴었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굵직굵직한 프로젝트 3가지 진행한 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노란색 포스트잇 모양으로 내 친구 교육넷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메뉴를 설명을 해뒀어요.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나는 이런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었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메뉴로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 워크북이랑 계획서 같은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때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프로젝트 3가지 어떻게 운영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는요. 지도 프로젝트인데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3가지 전부 다 책을 운영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사회 주제 중심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한 권의 책을 운영해서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보물은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몰라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보물섬 책을 함께 읽어가면서 한 챕터에 한 활동씩 구성하여 직접 보물 지도를 그려보고요. 또 아이들이 배워가는 지도를 구성하는 요소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완성을 했어요. 처음에 아이들이 그린 보물 지도에는 좀 엉성하고 지도의 요소도 없었는데 기호나 법례, 축척 이런 방위를 배워가면서 지도를 완성하고 또 마지막 활동으로는 사진을 또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직접 아이들한테 학교 지도를 줬었어요. 우리 학교 지도를 주고 여기에 예를 들어 뭐 가장 큰 철봉에서 북동쪽으로 300m 이런 식으로 지도와 보물 미션을 주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숨겨둔 보물을 지도를 해석을 하고 또 나침반과 줄자를 통해 보물 찾는 활동을 통해서 프로젝트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4학년 2학기 도덕과와 사회과의 차별과 편견에 대한 부분을 지도하기 위해서요. 초코공과 젤리공 그림책을 통해 가장 맛있는 나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혹시 지금 연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차별이나 편견에 관한 수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진짜 초코공과 젤리공 그림책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고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최종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부스 운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좀 요 그립톡 만든 거를 보여드렸어요. 아이들이 차별을 하지 말자는 내용을 적어서 그립톡을 만들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분들께 이제 선생님들이나 다른 반 친구들이 이제 오면은 설명해주고 맞아 기념품으로 진행을 하면서 캠페인 활동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경제 프로젝트인데요. 경제 프로젝트는 여기는 따로 섬 경제를 배웁니다 라는 책과 함께 진행을 했었어요. 이 책의 한 챕터당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경제 용어나 이런 것들을 책 읽고 활동하고 했는데요. 학급화폐도 만들고 또 학급화폐를 이용해서 창업도 하고요. 또 사업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모의 주식이나 모의 경매 같은 것도 하면
하면서 몸소 경제활동을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사진 너무 귀엽죠? 사진 같은 경우는요, 저희 반 친구가 네일샵을 연 친구가 있었어요, 사업 중에서.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에게 네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학급화폐를 벌고 있는 사진인데요. 경제 프로젝트도 딱딱하지 않게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흥미가 굉장히 높았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많이 유명한 세금 내는 아이들 참고하셔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 주도 수업이 참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도 받았고요. 또 요즘에 문해력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책 한 권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독서 지도와 또 원작품 읽기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1년 동안 딱 한 권의 책과 하나의 프로젝트만이라도 연계해서 함께 해본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아이들과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수업 공유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프로젝트 수업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학생 주도형 수업을 위한 한 가지 더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학생 생성 교육 과정입니다. 연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미 실천하고 계신 선생님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되게 생소하다, 학생 생성 교육 과정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요, 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변화 대응력을 강조해서요, 초등에서도 선택 과목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미래형 교육과정 과제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지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에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의 결정 및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을 좀 의미하는데,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사실 잘 모르시겠죠. 선생님이 교육과정 짜기도 힘든데 학생이 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 연수에서 생성 교육 과정을 다 설명을 하기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생성 교육 과정의 사례와 이론을 잘 담고 있는 책 한 권을 함께 추천을 해드렸어요. 광고는 아니고요. 친분 없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주시면 어떻게 배움의 주인이 되는가라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 학생 생성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잘 적혀 있는데, 물론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의 기로에 놓여 있고 불안한 요즘이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만큼 아이들이 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앞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좋은 활동 방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네. 수업과 관련해서 제가 도움받았던 사이트들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물론 너무 유명한 사이트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한 개씩 설명드리긴 어렵고, 유튜브의 장점을 살려서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아니면 연수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수업 때 수업 준비하실 때 한 가지라도 꼭 도움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3초 후에 PPT 넘길게요. 네, 다음으로 학급 경영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학급 경영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학급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은데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의 이야기를 가볍게 풀어낸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선생님들도 옆에 옆한 선생님이 이야기하듯이 들어주시고 하나의 아이디어라도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전 아이들에 비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의 1년이 좀 희미하고 좀 흐릿하게 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저의 우려로 인해서 또 생각해보면 제한된 상황이 많고 저희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보니까 계속 제약을 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저는 좀 이런 상황이지만 1년을 되돌아봤을 때 굵직하고 행복한 선명한 기억 하나는 좀 남겨주자라는 저만의 목표를 잡고 다양한 추억 만들기를 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많이 실천하고 계시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이런 할로윈, 크리스마스 같은 좀 큰 행사에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부끄럽지만 아이들과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좀 깔고 분장도 해서 나타나서 아이들을 놀래켜주기도 하고 함께 요 추억도 만들기도 했고요. 또 랜덤 선물 같은 걸 준비해서 서로에게 아무것도 모른 채 랜덤 선물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추억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미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올 한 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그래도 3학년 혹은 4학년을 되돌아봤을 때 이거 진짜 재밌었는데 이거 정말 행복했었는데 라는 기억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활동들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시작되면서 특히나 더 아이들의 마음 건강이 좀 걱정이 되었어요. 마스크를 끼고 좀 소통의 횟수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소통하기를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걸 공유를 하고자 준비했는데요. 3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내 마음의 받아쓰기 활동입니다. 내 마음의 받아쓰기라는 거는 상담지이고요. 많은 인디스쿨이나 이런 데도 상담지는 많으니까 선생님들의 입맛에 맞는 걸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상담지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 하면 매달 마지막 날 혹은 매달 마지막 주에 아이들에게 상담지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상담지를 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담지로 아이들과 항상 1:1 개별 상담을 나눴었어요. 어떤 친구는 좀 길게 하려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또 짧게 하기도 하면서 매달 조금씩 편차는 있었지만 그래도 개별 상담을 통해서 교우 관계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생님과 레포 관계를 형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반 라디오 활동인데요. 우리 반 라디오 활동은 쉬는 시간에 많이 활용을 했어요. 아이들이 사연과 함께 정말 라디오 신청하듯이 원하는 노래를 신청을 하면 제가 이제 뽑아서 사연은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띄워두고요. 또 노래를 틀어주면서 아이들과 친구들과 내가 오늘 이런 일 있었다? 뭐 이런 일 속상했다? 라는 것들도 하고요. 또 거기 아이들이 코멘트도 달아주고 했던 활동을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떡누기 활동은 선생님들 이미 끄덕끄덕 하면서 많이 하고 계시죠. 2줄 쓰기 활동인데요. 저도 역시 매일 아침 활동으로 글떡누기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주제별로 2줄 쓰기 활동을 통해서 좀 아이들 글 쓰는 연습, 내 마음 표현하는 연습을 시켜주기도 했었고 또 함께 했는데 저는 자유주제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 주제를 좀 항상 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마음을 좀 알고 싶기도 하고 또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했었고 정말 짬이 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검사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가지 활동 다 1년 동안 하다 보면은 때로는 좀 너무 바쁘기도 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이들의 이 소통이지만 교사들이 한 명으로서 너무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선생님의 꾸준함이 분명 아이들의 마음 건강 또 마음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실천을 저는 원래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들의 편한 방법으로 꼭 이렇게 마음 소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급 경영에 있어서 학부모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코로나 시작되면서 저는 학부모님과 얼굴을 보고 상담을 나눈 기억이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교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학부모님과의 관계 이어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랜선 교실 나들이라고 해서 영상으로 학교 생활을 많이 공유를 했는데 좀 고백을 하자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영상으로 소통을 해야지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참 쉽지 않았고요. 그래도 한 2달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지켜가면서 나름 목표를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실 처음에는 이제 빈 교실이라도 우리 아이들 교실이 이렇다는 것도 보여주고요. 작은 프로젝트 또 교실 활동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학부모님께 많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릴 일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안전에 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생활 방식에서 좀 상담을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상담 전화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 사소한 칭찬 문자를 많이 평소에도 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점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선생님들께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아이들이 좀 잘한 거 사소한 거라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 집에서도 많이 칭찬해 주세요라는 연락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연락을 주고 받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부모님의 고민 그리고 제가 고민이 생겼을 때도 좀 더 부모님과 학교가 좀 원활한 소통을 했던 것 같고요.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꼭 소통할 때 문자를 선생님들 한 번쯤은 칭찬 문자 우리 이 한 학기 한 번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한 번씩은 보내는 거 목표로 잡아서 실천해 보면 조금의 변화가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학부모님과의 활동 중에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 활동이 있어서 한 가지 준비해 봤어요. 바로 부모님 편지 쓰기 숙제인데요. 학년 말에 추천해 드리고요. 다음 학년을 올라가는 자녀를 위해서 따뜻한 격려 편지 한 통을 부모님들께 숙제로 부탁해 드렸습니다. 아이들만 숙제를 하는 줄 알았는데 부모님께 숙제를 딱 내드리면 서로가 막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일주일 정도 넉넉한 시간을 들여서 옆에 사진과 같이 봉투와 또 안내 문자 그리고 안내 글을 써서 보내드리면요. 어머니, 아버님 두 분이 같이 쓰시기도 하고 따로 쓰시기도 하고 한 분이 쓰시기도 하셔서 부모님의 편지를 막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 활동 시간이 되면 부모님의 편지를 읽고 거기에 편지 답장을 쓰면서 1년을 되돌아보고 또 다짐하는 활동인데요. 제가 이 활동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1년을 되돌아볼 때 아이들의 마음의 울림이 가장 컸던 활동이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가정에서의 소통도 되고요. 또 부모님들과 몰랐던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게 되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도 실제로 이런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한 경험이 되었고 아이들이 편지는 많이 쓰는데 부모님께 편지 받는 경험은 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선생님들께도 꼭 학년 말에 이 활동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과 정서 안정을 위해서 생물을 키운다던가 재능 나눔으로 이제 아이들이 반에서 작게라도 우리끼리라도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던가 계절별로 꽃이 피거나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갈 때 현장 체험학습은 어려우니 우리끼리 학교 한 바퀴라도 돌면서 추억을 남긴다던가 학교에 선생님들 많이 하시죠. 비접촉 교실놀이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해서요. 교실놀이 확보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도움되는 그림책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급 경영하면서 그림책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아요. 선생님들도 그러시죠. 근데 이제 이 그림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룰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제가 월별로 주제별로 그림책을 한 권씩 추천 도서로 작성을 해봤어요. 유명한 그림책이라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와 같이 캡처나 연수자료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들과의 학급 경영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목 앞에 슬기로운을 붙였는데 정말 슬기로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4학년을 맡은 경북의 모든 담임선생님들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또 앞에 수업과 학급 경영 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의 몸과 마음이 꼭 건강한 2022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연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서초등학교 마경련 선생님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급 경영 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경련 선생님께서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문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수업 나누리 업무 자료, 업무 대화방에 참고 자료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 Q&A를 함께 탑재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연수의 모든 자료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수업 나누리 업무 자료, 업무 대화방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봉황초등학교 최운주 선생님께서 원격 수업 및 대체 학습 운영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022년 원격 수업 및 대체학습 운영 방안에 대한 연수를 맡은 봉황초등학교 교사 최은수입니다. 2022년 1월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원격 수업 운영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 수업 연수 내용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원격 수업과 원격 수업 유형, 대체 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격 수업의 정의입니다. 원격 수업이란 방송, 정보, 통신, 매체 등을 이용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 활동을 말합니다. 2022년 1월 교육부가 발표한 원격 수업 운영 기준안에 근거하여 원격 수업 운영 필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단위 수업 시간에 준하는 적정 수업량을 확보합니다. 실제 초등학교에서는 40분의 수업 시간인데요. 이 40분의 시간 안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과제 해결을 하고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까지 하는 걸 해서 수업 시간 40분을 확보합니다. 다만 학교급 학습 내용의 기준, 수준, 학생의 학습 부담, 학교의 그 여건 등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두 번째, 원격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해 교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른 수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단편적 강의 위주의 콘텐츠 학습을 지향하고 학생의 생각 표현과 활동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온라인 학습 도구 콘텐츠를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수업을 제공하고 학생이 학업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찰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에 확진 학생 등 갑자기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체 학습 계획 별도 마련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편에 사례 발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여건과 교과의 특성에 따라서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과제 중심 수업 등 다양한 유형의 원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부터 선생님들이 이 세 가지 수업을 하셨을 텐데요.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교육부 원격 수업 운영 기준안에 근거하여서는 학급 상황과 그 성취 기준에 맞추어서 다양한 형태로 혼합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2022년 원격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해 간단히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기본 쌍방향 수업은 기본으로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온라인 콘텐츠 제공과 과제를 제시하는 등 기타 여러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합니다.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해서 적적 수업량을 확보하고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피드백을 활발하게 합니다. 확진 학생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해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체 학습 계획 별도로 마련합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웹캠, 마이크, 컴퓨터 또는 노트북 이 세 가지는 필수 장비인데요. 웹캠에는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 수업하는 학생에게 교사의 목소리 전달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 마이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컴퓨터 화면은 듀얼 모니터로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한 자료 화면 하나는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자료 화면을 보게 되시는 거고요.
다음 장면으로는 학생이 활동하는 장면들을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원격 수업 전 학생들에게 꼭 교육해야 하는 것으로 예절 교육과 저작권 교육이 있습니다. 실제로 온학교 수업 시 보시는 화면처럼 수업 전에 꼭 저작권 교육과 올바른 예절 교육을 매 시간 수업 시작과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플랫폼이 이학습터와 줌이 있는데요. 학년성을 고려하여 활용 방법이 다양합니다. 저희는 3학년에서 4학년 중학년인데 중고학년의 경우에서는 교과목에 따라서 줌과 이학습터로도 충분한데 이 웹을 활용한 상호작용 강화, 이 웹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수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를 통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학교 여건과 학급 특성에 따라서 수업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가 올해 그리고 작년에 수업을 했던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실시간 원격 교육 플랫폼 줌을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였고요. 학급 수업에 실시간 아이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학생의 연계성 및 몰입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 사례 줌을 활용했을 때 두 가지로 저희는 활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2021년 7월에 학교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등교 수업을 모두 하다가 그 다음날 전교생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원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업 진도 및 수업 활동의 융통성이 있었던 것이 3월부터 학생들과 같이 원격 수업을 실시하여서 저희 반 학생들 그리고 저희 학년 학생들이 무리 없이 그 다음날 줌 접속을 모두 하여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 사례에는 저희가 등교 원격 혼합 수업 사례입니다. 2021년 작년 가을쯤에 저희 반에 자가격리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등교가 어려운 이 학생에게 대면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대면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쪽에서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격 수업 중에 교사가 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또는 갈무리하여 업로드한 것을 학생들이 시청하거나 활용하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콘텐츠가 이학습터이실 텐데요. 그 외에도 온학교 그리고 EBS 등이 있습니다. 또는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영상으로 제작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콘텐츠 활용 중심에서 사실 수업에 적절한 영상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립니다. 교사 혼자서 이 모든 교과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년에서는 동학년의 협업화가 참 잘 되었었는데요. 저희 학년의 선생님들 모두 4분이셨는데 각 교과를 맡아서 학습에 효과적인 영상을 공유하였습니다. 각 반별로 주지교과와 또 비교과를 나누어서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수업에 대한 자료를 모두 공유를 하셨는데요. 예시 자료를 보시면 각 교과를 맡은 선생님께서 교재 연구 후에 자료를 함께 공유한 자료입니다. 각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급 상황에 맞게 이 자료를 보시고 그대로 활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실시간 쌍방향으로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를 제공하시기도 하셨고 콘텐츠 더하기 과제 제시로도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격 수업 준비에 정말 많은 시간 절약이 되었고요. 각자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더 수준 높은 영상을 제공할 수 있었고 아이들 그리고 학급에 맞게 적절하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과제 수행 중심 수업입니다. 학습 꾸러미나 과제물을 활용해서 교사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시한 과제를 학생들이 수행하고 제출을 하면 교사가 이를 피드백해주는 형태의 수업인데요. 사실 이 수업을 하게 되면 학급 관리 앱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과제를 내주고 그냥 끝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제대로 이것을 이해했는지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그리고 그 학생의 과제에 대해서 교사가 어떻게 피드백해주는 상호작용이 필수가 됩니다. 따라서 학급 관리를 할 수 있는 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각 학급에 적절한 방법으로 쓰고 계실 텐데요. 저희 학년에서는 클래스팅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저희 반의 원격 수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원격 수업 플랫폼을 클래스팅으로 한 까닭은 매일 새로운 사항을 안내할 경우에 학부모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급한 경우에 저희가 확진자가 생겨서 원격으로 대체가 되었다거나 그럴 경우에 문자로 바로 전송이 되어서 부모님들이 확인하기가 쉬웠고요. 그리고 줌 수업으로 자동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줌 수업에 참여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에서 가장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출결과 과제, 실시간 소통 문제인데요. 클래스팅의 공지사항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2021년 3월 17일에 저희 반의 수업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7일은 저희 학교에 학생 수가 많아서 학생 수 제한으로 인해 저희 학년은 등교와 원격을 격일로 실시하여 혼합형 수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모두가 등교를 하고 하루는 모두가 원격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6교시였는데요. 1, 2교시는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을 하였고요. 3교시는 음악 수업이었는데 콘텐츠 활용을 하였고 4교시에서 6교시에는 과제 제출로 혼합형 수업을 하였습니다. 공지사항을 보시면 당일 수업 관련 안내를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일 수업 안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클래스팅 메뉴에 게시글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줌 수업에 자동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일이 번거롭게 아이디와 암호를 넣지 않고도 원격 수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4학년 아이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3학년의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는 이렇게 줌 수업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 3학년에 저희가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하고 대면 수업 했을 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을 때 아이들이 그거를 많이 연습을 해서 그런지 4학년 때는 그 다음으로 바로 원격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모두가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시글은 공지사항과 비슷하긴 한데요. 실시간 문자 전송도 되고요. 그리고 당일 수업을 더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게시글에 안내된 3교시 음악 수업 내용입니다. 저희 동학년 선생님들이 연구하신 그 수업 자료를 크게 보시면 그 자료를 활용해서 선생님이 게시글에 글을 올리셨고요. 그리고 콘텐츠 활용,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업을 제시를 하기도 하고 교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더니 사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수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으신데요. 학생들은 사실 담임 선생님이 하신 수업을 보면 굉장히 몰입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자체 영상 수업을 만드시는 것에 너무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 슬라이드로 넘겨서만 해도 수업을 제작할 수 있으니 그는 교내 자체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주제와 학습 활동이 안내되고 학생들은 이 콘텐츠를 보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때는 등교와 원격을 번갈아 가면서 하였기 때문에 원격으로 하였던 내용을 다음 날 등교 수업 시 기능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미술 수업입니다. 4, 5교시에 게시글에 안내된 미술 수업 내용이고요. 왼쪽 사진은 수업 내용이고요. 미술 수업은 영상 보기와 더불어 콘텐츠 활용과 과제 중심 수업, 혼합형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답글로 과제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답글을 왼쪽 사진을 보시면 학생들이
답글을 올리기 전에 교사가 먼저 모범 답안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것을 보고 사진과 그 다음에 작성해야 될 글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답글로 과제를 확인할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이 친구는 이름을 그렇게 그렸구나, 이렇게 그렸구나, 스스로 저렇게 할 수도 있네 라는 반성을 하기도 하고 다음에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과제를 본인의 과제가 모두에게 보여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제 과제 메뉴판에 있는 과제의 그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과제 안내 별도 게시판은 선생님이 글을 올려서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에 제출 현황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아이들이 누가 어떻게 제출했는지 1대1로 그 학생이 제출한 과제는 교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글을 달아서 이 학생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안 되었던 부분을 교사가 1대1로 피드백 점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과에 맞게 미술을 전체가 볼 수 있게 하실 수 있고요. 수학이라든가 국어 같은 경우에 뭔가 평가가 필요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1대1 피드백 점검 가능한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출결인데요. 원격 수업을 하면서 사실 출결이 가장 큰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근데 클래스팅에는 매일 출석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으로 업데이트된 부분이 클래스톡 실시간 채팅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톡 실시간 채팅이라는 것은 왼쪽 사진에 보시면 학생이 메시지처럼 선생님에게 클래스팅으로 컴퓨터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교사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갑니다. 누구 학생이 이렇게 글을 남겼다라고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수업하다 보면 전화를 받거나 이런 게 안 되긴 하는데 문자가 오게 되니까 학생이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교사에게 물어보면 답을 바로 해줄 수 있어서 클래스톡으로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대체학습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학습 제공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발생할 경우에 사실 학년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 대한 역할이 사실 큽니다. 근데요. 맞춤형 대체학습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격 수업을 하면서 원격 수업의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학습에 대해서 유형을 말씀드리면 이 대체학습 유형도 원격학습 유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등교 수업과 가장 유사한 수업 방식이기 때문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권장을 하고 혹시나 또 학생이 수업에 아프거나 이래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또 온라인 콘텐츠 제공이나 재택학습용 과제 제공을 선생님들께서 그 학생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체학습 사례로 예로 제가 수업을 했던 걸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때는 등교 수업 11명, 원격 수업 10명으로 해서 학생 수 조정으로 인해 등교 수업을 하는 학생과 원격 수업하는 학생을 나누어서 병행을 하여 수업을 실제로 하였습니다. 음악 교과였는데요. 사실 음악은 송출에 있어서 소리가 0.1초 정도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하는 학생들이 대답을 하면 한 1초 후에 원격 수업하는 학생들이 대답을 하게 되는 그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아이들 스스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수업하니까 굉장히 같이 수업하는 것처럼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화면은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장면입니다. 장면 1과 장면 2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위쪽에 빨간색 박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등교 수업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지고요. 오른쪽은 교사의 모습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웹캠을 손에 들고 있는데요. 웹캠의 방향과 위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원격 수업하는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하는 학생을 보여줄 때도 있고 제가 중요한 기능을 설명할 때는 저를 보여주게 하고 또는
대면 수업했는 학생의 작품을 보여줄 때는 선생님들이 실물화상기를 쓴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위치와 방향만 조정하셔도 충분히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보시면 실제로 왼쪽에 빨간 박스를 보시면 원격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여주는 것보다 사실 아이들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재밌어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 실제로 교실에서 모두가 같이 수업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학교를 와도 전혀 수준 차이가 없이 그 수업에 있어서 서로의 그런 격차 없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실제로 느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혼합형 수업인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2021년 가을쯤에 저희 학생이 왼쪽에 가정에 사는 친구가 자가격리로 인해서 학교를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등교 수업 중인 해당 학급의 수업을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수업을 하였는데요. 오른쪽에 학교의 모습을 보시면 제가 특별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웹캠의 방향을 학생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 두 화면을 크게 해서 수업을 하였는데 사실 이 방법은 굉장히 교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이거는 창체 시간에 아이들이 그 다음날 젓가락으로 콩을 옮기기 대회를 했는데 이 친구를 빼고 할 수가 없어서 같이 실제로 정말 제가 초를 재고 아이들이 같이 콩을 셈는 걸 옆에 서 있는 친구가 앉아있는 친구가 제대로 세는지 이렇게 감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같이 했는데 실제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대회를 하게 돼서 사실 이 가정에 있는 이 친구가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하면서 이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대체학습 학교에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교사가 이 수업을 하려면 안정적인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원격 수업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적정 수준의 서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를 갖춘 후에 그런 게 사실 수반이 되어야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교사는 교내 연수를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안과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가 기준이 아니라 학교의 여건에 맞게 그리고 학급의 특성에 맞게 선생님들이 많이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실 텐데요. 교사는 사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원격 교육 교실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할 수 있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등교 수업 기간 중에 이런 플랫폼 활용을 연습을 하니까 아이들이 클래스팅으로 제가 장면을 보여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 다음날에 원격 수업이 됐는데도 모두가 줌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대체학습 상황을 대비하시면 되고요. 학년별 교과별 학습 꾸러미는 사실 일주일 분량, 한 달 분량 하기 어렵습니다. 교사가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그 다음날 원격 수업으로 또는 실시간 쌍방향으로도 수업이 될 수 없는 거를 대체를 해서 하루 이틀 정도 분량을 선생님들과 같이 학습 꾸러미를 준비해 두시면 그날 이걸로 수업을 하시고 그 시간 아이들이 이거를 하는 동안에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여유롭게 하실 수 있어서 하루 정도 분량의 학습 꾸러미를 제작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실 교사가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자료를 많이 만드셨고 그리고 그 자료들이 수업 나누리나 그런 교사 네트워크에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온학교 콘텐츠를 활용을 하셔도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제가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나 학급 또는 교과에 맞게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많이 힘드시지만 또 2022학년도 선생님들이 힘을 내셔서 함께 수업을 이루어가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연수 감사드립니다. 네, 봉암초등학교 최은주 선생님의 중앙초등학교 중학년에 맞는 원격 수업 및 대체학습 운영 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희수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정 담당 장학관님께서 2022학년도 교육과정 및 수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 안내와 당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유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정 담당 장학관 김희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학사 운영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잘 지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산 넘어 산을 계속 넘어왔는데 아직도 산을 넘고 있는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곧 계절은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될 걸로 믿습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새학년 학사 운영은 정상등교 원칙 하에 학교 중심의 대응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또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로 학습, 정서, 사회성의 결손이 우려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교육 회복을 우리 학교가 모두 또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OECD Education 2030에서 학습자 주도성과 역량교육을 제시하였고 이거를 또 2022 개정교육 과정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주도성 신장을 위해서 학생 생성 교육 과정을 15차시 내외로 운영해 주시고 111 프로젝트 수업, 토의 토론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등을 적용하여 학생 주도형 수업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온 학교는 올해도 매일 저녁 7시에 실시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고 학생 지도 및 수업 연수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생 성장 중심의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스로 학업 성취 인정제도 많이 안내해 주셔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인 우리 반 희망 사다리 교실,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성교육 선도 학급과 관련된 예산을 학급별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정서, 심리 결손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새학기 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3, 4학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대구교대 부설초 마경년 선생님, 봉황초 최은주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건강하셔야 학생들도 즐겁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새학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학관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연수에 참여해주신 3, 4학년군 담임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 새로운 아이들을 맞이하시는 3, 4학년 담임선생님들의 또 다른 시작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3, 4학년군 담임교사 비대면 연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